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한동안 치료제가 없어 그저 편히 쉬는 것만이 답이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효과적인 의약품이 경증과 중증도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이 자택에서 격리하는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알약 형태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2종류와 항바이러스와 단일 클론 항체 정맥 주사제 2종류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감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체내 복제를 억제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2개 혹은 3개의 정제된 알약의 형태로 구강으로 섭취하는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의 아동과 성인이 처방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팍스로비드는 하루 2번, 5일에 걸쳐서 투여합니다. 복용 시 간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에 유의해야 하며 미각 이상, 설사, 고혈압,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는 캡슐 형태로 제공되는데 팍스로비드와 동일하게 증상 발현 후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성인에게만 처방이 가능하며 4개의 캡슐 제제를 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합니다.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어지럼증, 설사, 구역감 등이 있습니다. 2 약품 모두 간지럼증이나 발진 등의 알러지 반응이 발생할 시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증상 발현 후 5일이 지났을 경우 정맥주사용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의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증도 환자에게도 투여되는 렘데시비르는 병원에서 의료진을 통해서만 투여받을 수 있으며 3일간에 걸쳐 정맥주사액으로 처방됩니다. 주사는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에 맞아야 하며 중증 입원 환자의 경우는 5일에서 10일간 정맥 주사를 맞게 됩니다. 또 다른 치료법으로는 단일 클론 항체 주사가 있는데 이 항체가 몸에 들어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고 신체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적절히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일 클론 항체 주사제 뎁텔로미밥 또한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에 투여되어야 하며 12세 이상 아동 및 성인에게 처방 가능합니다. 이 주사제는 렘데시비르와는 달리 단일 투여 방식입니다.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본인의 주치의 등을 통해 원하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으며 연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검진에서 치료까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확진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제 관련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하위 변이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세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10일 코로나19의 사망률이 지난 일주일 새 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감염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최지원입니다. 헌법상의 무기 소지권을 홍보한 대법원의 판결이 일부 지방정부의 총기 관련 규제안 철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뉴욕주의 은닉 무기 라이센스 법령에 대해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며 폐지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숨길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에 한해 해당 라이센스를 발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무기를 소유하고 소지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판결문에 헌법은 개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집 밖에 총을 소지하고 다닐 권리를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은닉 무기와 관련해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하와이 등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하일랜드 파크 독립기념일 총기 난사가 벌어진 일리노이주의 경우 당장은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캅 라울 주 검찰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만 21세 이상의 총기 소유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특별한 범죄 기록이 없는 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무기를 은닉해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시민들이 총기를 더 쉽게 소지할 수 있으며 일리노이주와 같이 비교적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가진 주의 경우 총기 소유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에 9일 서명했습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지나 러먼도 연방상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은 지난달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바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연구개발, 제조 등의 분야에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용 예산 39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언에 나선 펠로시 의장은 미국 반도체 제조를 세계 선두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급여가 좋은 직업도 아울러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최근 대만을 방문하고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불러일으킨 그는 바이든과 웃으며 담소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도 최근 10년 이내 최대 규모의 위대한 투자라면서 양손으로 연신 주먹을 쥐고 흔들어 보이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러먼도 상무장관도 반도체는 경제 전체에 동력을 준다며 향후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가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법안이라며 이제 미국에서 모든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반도체 법안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저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성과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러키길과 골프길 교차로 남서쪽에 위치한 골프밀 쇼핑센터가 재단장됩니다. 몇 년 전 쇼핑몰의 핵심 상점인 시어스가 문을 닫은 후 쇼핑센터의 기능성이 상실되어 가면서 문을 닫는 스토어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쇼핑객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가운데 쇼핑몰 측은 최근 나이스타운과 본격적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몰은 두 단계에 걸쳐서 개발되며 총 4억 2,9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소매업소는 물론 거주시설과 호텔 등이 추가되며 이번 블루프린트를 마련하기 위한 10만 달러의 초기 비용도 승인이 났습니다. 이 쇼핑몰에는 한인업체가 다수 운용되고 있는데 내과, 치과, 척추교정 등 닥터오피스를 비롯해 의류스토어, 아이스크림 가게, 여행사, 식당, 자파도메 스토어 등이 있습니다. 한인업체들은 나름대로 다른 빌딩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던가 아니면 기존 고객들을 위해 오히려 비즈니스를 확충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쇼핑몰 개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나이스타운에 의하면 개발 첫 단계는 2023년 말부터 2025년 2분기까지로 1억 9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두 번째 개발 단계는 2029년까지로 2억 3,9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나이스타운 이사회 승인이 나면 이 지역은 TIF 디스트릭트로 지정되어 세금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비 중 9,600만 달러의 투자액이 이런 세금 혜택을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몰 남쪽으로는 JC페니 스토어가 위치하며 중간의 푸드코트 그리고 북쪽에는 새로 입주한 버링턴 의류 스토어와 타겟 등이 복도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이지만 중간에 위치했던 시어즈가 폐업하고 통로를 막는 바람에 쇼핑객들이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한인업주들은 쇼핑몰이 재단장되면 한인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쇼핑객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골프밀 쇼핑센터는 이른바 로렌스 서울 드라이브에 이어 한인타운의 제2의 중심지로서 각광을 받았고 미러키길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미러키길과 골프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미 한인 식당가나 한인 마켓 그리고 은행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인근에 월마트나 타겟, 자동차 딜러, 중동 그로소리 등이 위치해 있어 본격적인 쇼핑몰 개발이 시작되면 나일스 지역 및 한인타운 상권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봉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일리노이 주지사 경합을 벌이게 된 데런 베일리 공화당 후보가 로컬 리더급 정치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현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를 비롯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 쿡카운티 주 검찰총장인 킴 박스 등 3명의 정치인을 가리켜 범죄 도시의 3인방이라고 지칭하면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력 보강책 마련에 등을 돌리는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이는 일리노이주 경찰 노조와 시카고시 경찰 노조로부터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서 공식 지지를 받으면서 내놓은 성명입니다. 그러자 프리츠커 주지사는 베일리 후보야말로 위선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공공안전을 위한 주 예산 편성에 반대표를 던진 장본인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중간 선거를 위해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한 데런 베일리 주지사 후보는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비롯한 소수민족 유권자들을 겨냥해 오는 25일 나일스에서 밋앤그릿 모임을 갖고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동시에 각 지역사회의 현안을 유권자로부터 직접 청취할 예정입니다. 연방 기준금리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2.25% 올랐으나 은행 예금 금리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비해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상대적으로 적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준이 올 들어 4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인상했으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주요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0.0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모기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함께 오르고 있는 반면 예금금리는 여전히 낮습니다. 따라서 대출과 예금금리의 차이가 현저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커다란 이익을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서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게 돌고 있어 은행들이 예금 확보를 위해 예금에 대한 금리를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고객들이 굳이 다른 은행으로 예치금을 바꾸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미 언론은 올 2분기 미국 6대 주요 은행의 대출 및 예금 활동 등 리테일 금융 분야에서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은 수준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소비자 지출이 인플레이션 현상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매우 견고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8,223명, 신규 사망자 수는 34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198명, 신규 사망자 수는 15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